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콘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자, 최근 리플과 SC의 소송 판사가 SC에게 29일까지 답변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은 좀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죠. 자, 앞서 4월 22일 리플이 SC가 새롭게 제출한 전문가 자료에 대한 기각 신청을 제출하면서 SC가 지정한 기간을 초과해서 늦게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 개시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자, 이 전문가 자료라고 하는 것은 SC가 우리 리플에게 20억 달러의 벌금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자, 이의 핵심적인 이제 근거 자료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플 측에 이제 기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29일,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리플이 이 사건의 약식 증인으로 채택한 SC 측의 회계사 바로 안드레아 폭스의 증언을 기각하려는 리플의 신청에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리플은 이 안드레아 폭스가 전문가 증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진작에 공개가 됐긴 했어야 되지만, 자, SC 측에서는 이 해당 이제 안드레아 폭스의 진술이 리플의 재무 기록을 유력한 것일 뿐이고 전문가 증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단순한 수학적 계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합의에 대한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었던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송이 다시, 자, 오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저녁이나 내일 새벽녘 쯤에 이 리플 측에 다시 새로운 답변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토대로 해서 살아내본 판사가 이제, 자, 어느 정도 조율을, 이제 벌금, 이제 합의금을 이제 조율을 하면서, 자,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될 것인데, 자, 다만 우리가 하나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자, 이 판사의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이 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살아내본 판사가 SC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과거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SC 같은 경우는 리플 측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 자료 공개 요구를 했는데, 이 살아내본 판사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SC의 요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에도 SC 내부에서 소속 변호사들이 작성한 메모가 좀 나돌았는데, 이 메모에서도 리플의 증권성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살아내본 판사는 해당 메모에서 변호사들이 리플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는데, 자, 만약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에 이 SC가 리플을 증권으로 이미 판단했다면 그들은 그때 당시 상응하는 집행 조치에 나섰을 것이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SC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계속해서 그 전부터, 자, 소송을 20년도 12월 22일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전부터 어떤 이 증권성 이슈를 두고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지금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살아내본 판사가 지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는 리플과 SC에게 합의회의 일정 조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좀 중대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불분명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자, 너희 빨리 합의로 마무리를 지어라 라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자, 이에 더해서 SC가 최근 이 지정한 기간을 초과하면서 늦게 서류를 제출하는 등 약간 이 소송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살아대법 판사가 이 SC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매우 촉박하게 제시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대법 판사가 SC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은 굉장히 조금 달갑지 않고 조금 짜증이 나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거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끌고 왔었던 것이 바로 SC죠. 그리고 SC 같은 경우는 우리 리플뿐만이 아니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내본 판사는 SC를 마냥 달갑지 않게 보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된다면,
자, 리플 측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번에 SLC가 20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는데, 자, 리플 측은 법원에다가 1,000만 달러가 좀 적정하다라면서 민사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달러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가 있죠. 자, 작년에 SLC가 이 아론 고빌사와 이제 재판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 패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항소와 함께 벌금형 처벌을 주장하긴 했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SLC의 항소 요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 측의 알드루트 변호인은 이 아론 고빌사에 대한 SLC의 항소 기각 문서를 첨부하면서 SLC는 패배를 거듭하고 있다. 투자자의 금전적 피해가 있지 않는 이상 SLC는 벌금형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자, 리플사 역시 투자자에게 의도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 때문에 SLC의 벌금형 주장 역시 기각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 달러로 굉장히 낮춰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게 아니고 오히려 수익을 좀 많이 안겨줬죠. 자, 이때 당시, 자, 과거 리플은, 자, 5원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지금 기관들이 많이 판매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 가격은 좀 700원, 800원을 하고 있죠. 거의 지금 1,500배 정도의, 1,500배 정도의 그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거 SLC의 이제 소송, 패소 판례가 오히려 리플 측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되면서 벌금도 리플 측의 원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충분히 조율이 되면서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충분히, 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송도 그 끝이 지금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 리플 측의 이제 어떤 내부적인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일본 시장을 겨냥한 리플, 비트코인 급락장에도 리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 리플 코인은 4%가량 반등하면서 0.5달러 선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가격은 새로운 파트너십 소식에 힘입어서 하락장 속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최근 이제 홍콩의 해시키 그룹 산하 일본 컨설팅 기업인 해시키 DX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양사는 일본 시장에서 리플 ledger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설 방침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플 측은 SLC와의 소송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자, 사업적인 면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척이 돼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5월 반등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1달러 돌파 가능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최근에 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4천만 달러의 신호가 좀 발생했는데, 자, 이것은 매수 세력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미결제 약정은 7%대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하락률 12.5%보다 느리게 줄면서 잠재적인 강세 심리를 시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는 리플의 장기 전망에 대한 자신감과 매도자들의 피로감을 나타내면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시장 상황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거 추세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리플의 잠재적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이 아마피 애널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자, 리플의 과거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1.88달러까지 큰 도약 직전에 있다라면서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현재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리플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기 전에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거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잠재적으로 5월 달에는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약 287억 달러이니까, 자, 5월 중에 약 2배 정도의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 2013년과 17년은 이제 여러 분석가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차트에서 좀 보시게 되면, 자, 2013년과 17년 사이에 삼각 출현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점의 추세선이 하향하고 있는데, 이게 저항선이죠.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리플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을 보시면, 예, 삼각 출현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저점의 추세와 고점의 추세선이 만나는 수렴 구간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렴 구간은 에너지가 모이면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어떻게든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명확한
방향성이 이제 곧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 거죠. 자, 이렇게 고점의 추세를 강력히 돌파하면서 역대급 폭등이 또 한 번 역사는 반복되듯이 또 한 번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송도 원만히 합의로 마무리가 되고 또 차트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 정말 역대급 굉장히 멋진 방향성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소송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자, 리플과 SLC의 정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SLC 같은 경우는 바로 게리 겐슬러 이 SC 위원장이 곧 교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바로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현재 상황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좀 팽팽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제3 후보가 트럼프 표를 더 많이 잠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를 하게 된다면, 자, 그의 지지층 가운데 47%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자, 반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동 사태를 겪으면서 트럼프에게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리나 기대감까지 완전히 사그라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계속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렇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코인장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을 불어주게 될 것이고요. 또 벌써부터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자, 우리는 바로 이 헤스터 피어스 현재 SEC 위원입니다. 이 위원이 현재 가장 유력한 상태이고 가장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과거 이 SEC가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ETF 출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었던 사람이고요. 자, 그리고 리플과 SEC의 이 소송전 관련해서도 SE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EC를 비판을 해왔었던 사람이죠. SEC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고 이렇게 친암압적인 성향의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출되게 되면은, 자, 우리 리플과의 소송도 리플과 SC의 소송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도래하기 전에, 자, 게리 겐슬러는 이번 기회에 원만히 자기네들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고서, 자, 퇴직을 하는 게 가장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만약 이 소송이 장기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리플의 항소심되는 게리 겐슬러는 SSC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끝을 내야 되죠. 자, 그래야 자, 리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제들, 바로 ETF 출시, 그리고 EDX 마켓 상장, 그리고 가장 대형 호재인 IPO들,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이 하루라도 빨리 끝이 나야만 이것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송이 장기화가 되고 지금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자, 3년에서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또 소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우리 리플 투자자들 모두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리플은 완전히 폭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 쪽도 이번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걸 절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도 이제 그 끝이 드러나고 있고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시너지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자, 그 이상으로 역대급 폭등을 이미 전개가 되면서 오히려, 자, 우리 코인장에 지금 새로운 주도주, 대장주로 지금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꼭 지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는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장세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시죠. 우리 안전하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함께 공략해 들어가실 거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면 여러분도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면 되겠고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개 카톡방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매수가, 매도가, 비중 관리 받으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하고 계시는지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 되실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활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빨리 가기 위해선 혼자 가라고 하고 멀리 가기 위해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카톡방 통해 들어오시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서로 자료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받고 하고 계시고요. 이런 모습들 지켜만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도 되시고 힘도 되시고 공부도 되실 것이니까 함께 동참해 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찾아뵙겠고요.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